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환율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달러에 1,500원이 코앞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그 돈 지금 이 순간에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6년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보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조금 늘어난다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어떤 규칙을 바꿨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문 용어로만 보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출 적격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 뭐 이런 어려운 말로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뱅크런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자기 돈 찾으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그 무서운 광경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한국은행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원래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주 확실한 담보만 받았습니다. 국채 같은 것들이죠. 금융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것들만 담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대출 채권까지도 담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당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같은 확실한 귀금속만 받아주던 전당포 주인이 갑자기 헌옷이나 낡은 냄비도 담보로 받아주겠다고 나선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뭔가 절박한 사정이 생긴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은행들의 현금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 사정은 어려운 은행들이 있다는 걸 한국은행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들 앞에서는 경제가 튼튼하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은행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행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예금으로 넣어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단순히 규칙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RP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건데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빚을 돌려막는 겁니다. 그것도 나라 단위로 하는 거대한 규모의 빚 돌려막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RP 규모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무려 13배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경제가 13배 성장했다는 게 아닙니다. 빚이 13배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시장 경제에서는 망할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해야 할 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국민들 몰래 돈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에버그리닝 좀비 기업 연명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나무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한테 치명적이냐고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낼수록 시중에 돌아다니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100개만 만들 때는 빵이 귀하지만 갑자기 10,000개를 만들어내면 빵값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의 실제 가치가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냄새를 정말 빠르게 알아챕니다.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을 돌려막고 있구나. 저러다가 곧 터지겠구나. 이걸 눈치채고 한국 주식을 팔고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똑똑한 투자자들도 이미 무려 237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미국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모두가 구명보트인 달러로 갈아타려고 난리입니다. 구명보트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타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표가, 즉 달러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온 거죠.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값, 가스비, 전기요금이 모두 폭등합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 배추 한 포기 집어들기가 무서워질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런 사실을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뱅크런에 대비하고 RP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올해 2026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던 돈들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도 한순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빚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세금 낸 우리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갚게 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대신 갚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부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마저 이 위험한 도박판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무기까지 꺼내 들어서 우리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양쪽에서 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이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정부가 이 구멍난 독을 막기 위해 누구를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을 강제로 투입시켰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사실상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달러를 챙겨서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내다 팔아서 환율을 잡아줘. 그리고 외국인들이 던지고 간 한국 채권을 너희들이 좀 받아줘.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미국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오를 때 연금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당장 급한 불 끄겠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채권 떠안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한국 채권을 헐값에 던지고 도망가는데 그 쓰레기를 국민연금이 비싼 값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내 노후 자금으로 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이 채권들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휴지 조각이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누가 떠안습니까? 바로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연금을 낸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떠안게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보유 비중 25%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원래 국민연금은 한국 채권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줄기는커녕 25%를 넘어서 계속 늘어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한국 채권을 사줄 투자자가 없어서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해서 떠안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내 노후 자금은 국가 방어에 쓰느라 녹아내리고 있는데 반대로 내 주머니에서는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50대, 60대 은퇴자분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고지서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혹시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셨습니까? 아직 축하하시기 이릅니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고객님, 재산 가액이 올랐으니 이제 자녀분 밑에 피부양자로 계실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으니 매달 2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은퇴해서 월급은 한 푼도 없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내라니요. 1년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치킨값 아끼고 난방비 줄이고 사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이 월세처럼 고정 지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올해 2026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재산 공시가격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소득 1천만 원은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심지어 국민연금 받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1천만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부부 동반 탈락입니다. 남편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까지 연쇄적으로 탈락해서 부부가 함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평생 나라 위에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늙어서 은퇴했다고 국가가 도와주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더 걷어가는 꼴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연금 자산을 가져다가 부실 기업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PF 위기로 위태로운데 집값 공시가격은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완벽한 샌드위치입니다. 50대, 60대 가장들이 가장 약한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통장 막차를 꼭 타시라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라고요. 그런데 설마 하다가 놓치신 분들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해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단칼에 거절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반 65세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다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나이만 65세 넘으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5천만 원을 예금해서 이자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200만 원이 고스란히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이 혜택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자 2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3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앉아서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냅니다. 이게 1년, 2년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니까 만만한 노인들 주머니부터 털려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 좁혀버린 겁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닫아버린 이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재산이 조금 많아서 소득이 조금 높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 정액 기준이 혼자 사시는 분은 247만 원, 부부는 39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작년에는 월 소득인 정액이 230만 원이라서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합격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비과세 문은 닫았지만 기초연금의 문턱은 낮춰놓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가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십시오. 만약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그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나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군말 없이 통장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패자부활전입니다.
빼앗긴 세금 혜택을 되찾고 매달 3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까지 덤으로 챙기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과세 통장만 챙겼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환율 1,500원대, 1,600원대를 향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은행에 넣어둔 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 이상 넣어둔 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난세에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4가지 절대 방패를 공개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 추천 안 해주는 세금 0원짜리 진짜금 통장, 환율 폭등에도 끄떡없는 달러 예금 분산 전략,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안전한지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부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초강력 노후방어 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세금 0원짜리 진짜 금고, KRX금 현물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예로부터 변함없이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십니다. 은행에 가서 금 통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행에서 파는 골드뱅킹은 함정입니다. 금값이 올라서 돈을 좀 벌면 나라에서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떼어갑니다. 이익이 2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때 소득으로 잡혀서 추가로 더 맞습니다. 쟤는 곰이 부리고 돈은 남이 챙기는 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증권사로 가서 KRX 금연물 계좌 개설하십시오. 이건 나라에서 금 거래를 양성화하려고 만든 유일무이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금을 사면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면제입니다. 심지어 65세 넘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자기 실적 때문에 골드뱅킹을 권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조건 증권사에 가서 KRX 금 시장으로 가셔야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세제 혜택이 연장되었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침몰하는 배 구명조끼, 외화 정기예금 분산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앉아서 재산을 잃는 겁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달러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 투자가 어렵다고요?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은행 가셔서 외화 정기예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5천만 원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은행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 넉넉하게 4,500만 원 정도씩 쪼개서 여러 곳에 나눠서 넣으십시오. 증권사에서 파는 달러 RP나 MMF 같은 거 이자가 조금 더 높다고 혹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지금은 수익률 1%, 2% 더 받으려다가 원금을 다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도 생기는데 이 환차익은 세금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어 수단은 없습니다. 세 번째 방패는 내 돈을 지키는 생존 신호등 BIS 비율 확인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이 뱅크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안전한지 불안한지 은행 직원은 절대 솔직하게 말 안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BIS 자기자 본비율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켜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검색하거나 각 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들어가 보십시오. 복잡한 숫자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8%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졌다. 그건 경고등이 아니라 탈출 명령입니다. 은행 금고에 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아까워서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망설이는 순간 내 돈은 영원히 묶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실한 밧줄 잡고 있지 마시고 튼튼한 1금융권으로 갈아타십시오. 네 번째 방패, 정부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초강력 노후방어 무기,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 받을 때 세금 15.4%를 떼어갑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도 소득세를 냅니다. 심지어 이런 소득들이 합쳐지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IRP는 다릅니다. IRP에 돈을 넣으면 일단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돈의 16.5%를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득입니다. 두 번째, IRP 계좌 안에서 돈이 불어나는 건 세금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를 받든 주식 배당금을 받든 펀드 수익이 나든 전부 비과세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일반 이자 소득세 15.4%가 아니라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만 냅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IRP에 있는 돈은 건강보험료 폭탄 계산할 때 재산으로 안 잡힙니다. 은행 예금 5천만 원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 IRP에 5천만 원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줍니다. 다섯 번째, IRP는 압류가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사업 실패나 빚 문제가 생겨도 IRP에 있는 돈은 채권자가 못 가져갑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내 노후 자금입니다. 여섯 번째, IRP 안에서 안전한 예금도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IRP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들면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투자 상품도 다양하니까 증권사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방패입니다. 세금도 돌려받고 운용 수익도 비과세로 불리고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이 적고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가고 압류도 안 되는 완벽한 노후 방어 무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KRX금 현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십시오. 두 번째, 외화 정기예금을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은행에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 BIS 비율 8% 이하 금융기관은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네 번째, IRP 계좌에 900만 원 넣어서 세금 돌려받고 노후자금 불리십시오. 2026년은 분명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세금은 늘어나고 믿었던 부동산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패, 세금 없는 KRX금 현물 5천만 원씩 쪼개는 달러 정기예금, BIS 비율 확인, 그리고 IRP 세액 공제 이것만 실천하신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산은 안전할 겁니다. 남들이 다 망했다고 울 때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IMF 때 달러를 사뒀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비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재산도 지키시길 바랍니다.